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소장입니다. 이 시간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6일장이 어땠습니까? 5%대 고점 찍고 2%대 상승 마감했어요. 104,100원에 마감했죠. 자, 딱 보니까 뭐 보이죠? 바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 자, 이런 식으로. 자,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 어깨 만들고 올라가야죠. 자, 이게 완성되면은 추세로 봤을 때 이 상승폭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 이 상승폭이 얼마입니까? 자, 제가 6월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 매집 하시라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특히 밴드 하단을 터치했으면은 좋은 기회다. 자,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만원까지의 좀 저항이 좀 세죠. 자, 요거 소화되는 과정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올라가다가 좀 쉬어간다면은 요때 못 잡으신 분들은 또 잡으시면 되죠.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 꼭 지켜야 돼요. 자,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유 있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임박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되면은 추세 전환되죠.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죠. 자,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되고 요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일단 이번 주는 금리 주간이에요. 금리 주간. 일본이 16일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자, 31년 만에 겨우 1%가 넘었어요. 0.75에서 1%로 자,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어요. 자, 이거는 뭐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던 부분이라 시장에서 뭐 큰 문제 안 됩니다. 일단은 기축통화 중에서 달러 다음으로 자, 유로화 그리고 엔화, 그 다음 중요도가 높죠. 자, 그래서 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 일본의 금리 인상 추가 여부와 그 시점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FOMC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17일 이틀 동안에 열리게 되죠. 그 금리가 이제 발표될 텐데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정도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미국 연준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동결. 자, 그런데 올해 금리 세 차례 인상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왜냐?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자, 물가 압력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16일, 17일 날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위로 가냐 아니면 내려가냐. 자, 그런 멘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 일단 금리 격차를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시장은 좀 관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7월 초부터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삼성전자가 7월 7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발표하기만 해라. 자, 이런 분위기예요. 실적 발표하기 기다렸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하게 매집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관망하면서 매집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월 19일 뭐가 있습니까? 6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서명을 하게 되죠. 서명하게 되면은 뭐 우리 시장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동안에 낙폭이 과했던 저 원전주들도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시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는 1만에서 1만 포인트 넘기면은 뭐 2만 향해 가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000포인트 향해 갈 것이고 아주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거에서 좀 흔들어준다 해서 물량 뺏기면 안 돼요. 자, 두산 에너비티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타점을 잡는 방법.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일봉상에서는 그냥 스윙 매매 하시면 되시고 30분봉 차트에서는 단타 단기 스윙 뭐 골고루 섞어가면서 하면 돼요. 자, 신호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루에 신호가 4개씩도 나오고 하루에 신호가 여러 개 나온다. 곧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가죠. 자, 이런 상승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호 나오면은 또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신호 기다렸다가 신호 안 나올 때는 그냥 기다려요. 몰빵하지 마시고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분할해서 여유 있게 하시라.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 방입니다. 공짜 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 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이 방에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보시라고 제가 매일같이 단타 단기 스윙 종목들 이 방에서 매일같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6일자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목들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6일자 맞죠? 자, 보시면은 자,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난리 났어요. 자, 화신 상한가 같고 퍼스텍도 장중에 상한가 다녔죠. 와, 장 시작하자마자 난리 났어요.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로 수익권이고 자, 화신정보 뭐 미쳤습니다. 250% 수익 돌파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매매해서 자,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신, 퍼스텍, 프로텍, 테크윙, 대한전선까지 다 제가 드린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고 계세요. 화신정보, 와, 미쳤습니다. 난리 났어요. 퍼스텍 상한가 같죠? 자, 이렇게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요. 많은 분들이 수익에 동참하시고 계세요. 혼자 외롭게 하지 마시고 현재 이 방에 760명 넘게 계십니다. 함께 매매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으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게 싫다. 나는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 010-2421-5260으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는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이에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의 주가를 움직였던 요인이 단순한 수주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과거 수주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본격 반영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요. 외형과 이익의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에너빌리티 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체질 개선 효과가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스터빈 수주가 대박날 조짐이죠.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이 즉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 가스터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와 납기 가속화가 특징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수주한 핵심 가스터빈 제품들의 납기가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서 가파른 매출 인식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AI 전력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이 시장의 글로벌 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두산이 협력하고 있는 미국 SMR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페르미 아메리카 등 이런 기업들이
자, 2030년도 초반 가동을 목표로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비티의 주기기 제작과 공급 일정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SMR 파운드리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SMR 주기기를 실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로 압축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독점적인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원전 추가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해외 원전 잭팟 기대감도 있죠. 자, 바로 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가시화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대규모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13조에서 14조 원 규모의 수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수년치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주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원전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자, 유럽연합은 지난 현지 시간 10일에 파리에서 열렸던 원자력 행사에서 유럽이 원자력 비중을 줄인 것은 전략적인 실수다. 전략적인 실수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력을 에너지 독립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거듭 강조했죠.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원전이 저탄소다. 저탄소이면서 안정적인 이 전력원이라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AI 산업과 이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급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죠.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자력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죠.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유럽의 원전 폐기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가동을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 에너지 안보의 구원투수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서 고유가 파고가 국내 에너지 시장을 덮치면서 정부 같은 경우는 비싸진 수입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정비 중인 이 원전 6기를 오는 5월까지 조기 투입을 하고 원전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전기요금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이 원전 6기는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한빛 6호기, 한월 3호기, 그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은 정부는 이달부터 신월성 1호기를 시작을 해서 5월 중순까지 총 6기 원전을 재가동을 해서 가동 원전 수를 현재 15기에서 21기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정부가 다시 원전에 손을 뻗은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바로 이 경제성이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이 국민 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거죠. 전력거래소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3월달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원전 같은 경우는 6.46원이에요. 가장 낮아요. 유연탄 같은 경우는 75.83원이죠. 무연탄 같은 경우는 96.36원이에요. 그리고 LNG는 114.89원이죠.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는 342.17원. 자,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죠. 6.46원이면 특히 원전의 연료비가 LNG와 비교를 했을 때 겨우 5.6% 수준에 불과해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이 S&P의 변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정부의 시각이에요. S&P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 가격이죠. 도매 가격.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NG 대비 연료비가 극히 낮은 원전 6기를 전력 수요 피크 전인 5월에 조기 배치하는 것이 S&P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조치라 볼 수 있겠죠. 정부의 원전 이용 확대 정책이 과거 에너지 위기 대응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21년도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감했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국내 발전 단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제때 현실하지 않으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 결과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적자를 무려 47조 8천억 원을 쌓았어요.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게 됐죠. 한전은 지금도 하루 이자 비용만 7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한전은 이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지난 2024년부터 최근 중동 사태 터지기 전까지 연료 단가 안정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못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위성과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현실 사이에서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 원전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죠. 시장에서는 원전 기자재와 전력설비 관련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죠.